자, 아까 시간이 조금 동영상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려워서 간단하게 이제 한 2, 3분 정도 그 뒤에 그 3강 마지막 장 있죠? 그거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중세국어의 모음체계, 모음조합표 보기에 앞서서 현대국어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도 배웠을 겁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이, 에, 위, 웨, 으, 아, 우, 오. 뭐 이거 어떻게 배웠었죠? 뭐 키위, 제외해, 뭐 금, 붕어, 조, 아, 뭐 이런 식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게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입니다. 자, 요 앞, 그다음 요 뒤 보시면 구분은 뭐냐? 혀의 최고점의 위치입니다. 중요한 건 최고점이에요. 혀의 최고점. 그래서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느냐? 그 다음에 뭐 혀의 최고점이 뭐 뒤에 있느냐, 요 차이에 따라서 이제 전설이냐 후설이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높이 위치죠. 그래서 고, 중, 저, 고, 중, 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입술의 모양에 따라서 평순이 되고 원순이 되고 평평하다 평순이 되고 원순이 됩니다. 이게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 10개입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2개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에와 에, 그 다음에 위와 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이라고 쓰고 우선 에와 에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제가 읽어보는 게 1번일지 2번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 에, 에. 자, 저는 1번을 읽었을까요? 2번을 읽었을까요? 자, 저는 1번을 읽었어요. 자, 그런데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요 구분하는 방법은 기출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에와 A 구분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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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아래로 고모음에서 저모음으로 갈수록 입술을 더 벌리면 됩니다. 입술을 더 크게 벌리면 그게 이제 발음의 구분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볼게요. 얘네들 위, 외를 보겠습니다. 위, 외. 자, 요거 보기 전에 요게 이제 단모음표죠. 이 단모음은 그럼 뭘 단모음이라고 하느냐? 발음을 할 때 혀나 입술의 위치가 고정이 돼서 변하지 않는 걸 단모음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라는 모음을 발음을 했을 때 고모음이면서 평순 모음이면서 전설입니다. 그래서 혀나 입술의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야 같은 경우 봅시다. 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이중모음이냐 보겠습니다. 자, 이에서 아로 가는 이중모음이에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야 야가 되죠. 그래서 혀나 입술의 위치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전설이면서 고모음이면서 평순이었던 이에서 후설이면서 평순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모음인 아로 변하는 거죠. 이에서 아로 혀나 입술의 위치가 변하는 겁니다. 이게 이중모음이에요. 이중모음. 자, 이 이중모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모음, 이중모음은 아닙니다. 요 앞에 있는 요 이, 우리가 반만 모음이다. 반모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반모음과 단모음이 이중모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두 가지 한번 보세요. 요 두 개. 요 두 개.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위 같은 경우에 위. 외 같은 경우에는 자, 우에 에를 더 우에 위에 외와 외 발음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위와 외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현대 국어에선 허용해 줍니다. 허용. 단모음도 되고 이중 모음도 된다는 거죠. 자, 실제 언중들이 만약 이것을 계속 이중 모음으로 많이 발음하게 된다면 언젠간 이중 모음으로 편입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양성모음과 음성모음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국어의 양성모음은 이런 거죠. 아, 야, 오, 요 있겠죠. 그 다음에 현대국어의 음성모음은 뭐가 있을까요? 여, 뭐, 우, 유, 으, 이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예를 들어 야옹, 야옹 이거를 뭐라 그러죠? 모음조화라고 하죠. 음성 상징어에 남아 있습니다. 현대국어에서의 모음조화는 거의 파괴됐어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모이는 게 모음조화입니다. 하지만 중세국어 때는 이게 잘 지켜졌습니다. 물론 100% 지켜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지켜졌어요. 자, 그러면 중세국어의 물론 양성모음, 음성모음 보겠습니다. 자, 중세국어에는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무슨 모음이 있었냐면 중성모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중성모음, 중성모음. 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성모음, 아래 아, 오. 그 다음에 음성모음, 우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중세국어의 중성모음 이는 이 당시에 주로 양성에 붙었을까요? 음성에 붙었을까요? 주로. 물론 둘 다 붙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디에 주로 붙었을까요? 자, 이게 우리가 중세국어를 현대국어를 통해 중세국어를 보고 중세국어를 통해 현대국어를 살펴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1번에 붙었을까요? 2번에 주로 붙었을까요? 아마도 2번에 주로 붙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 봤더니 현대국어의 이가 어디에 보여요? 음성모음에 보이죠? 자, 그래서 중성모음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음성모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죠. 그래서 중세국어의 모음조화에 따라서 음성모음에 주로 붙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